네, 안녕하세요. 초등사이다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뇌 발달,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한 번에 쭉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뇌를 알면 지금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뇌는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모든 감각 요소들의 집합체고 통제, 관리하고 처리합니다. 여기서 흔적을 남기는 것들이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심리적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내고자 하는 강한 의지력을 만들기도 하죠. 뇌과학자들이 아직 밝혀내지 못한 비밀들이 무수히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것들만 인지하고 있어도 자녀 양육과 교육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상태를 이해하고 싶다는 말은 우리 아이의 뇌를 이해하고 싶다는 것과 같은 말이고요. 뇌는 아이의 자아에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취학 시기, 초등 시기, 그리고 청소년 시기 아이들의 뇌 발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아이가 막 태어났어요. 그럼 아이의 뇌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일단 뇌는 미완성인 상태로 태어납니다. 쉽게 표현해서 빈 공간이죠. 가령 심장은 태어나면서부터 피를 전달하는 펌프 역할을 열심히 해요. 위는 소화를 하고요. 이렇게 몸의 대부분 신체 기관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역할을 합니다. 성장하면서 크기만 커질 뿐 자신의 역량은 정해져 있죠. 그런데 뇌는 자신의 역량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살면서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도록 시스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얼만큼 필요한지 계산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 시간이 보통 10년에서 15년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그때까지 아이들의 뇌는 계속 환경에 맞춰 역량을 준비합니다. 즉 역량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 따른 상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뇌의 위치는 성장하면서 바뀌어요. 자, 뇌의 위치가 성장하면서 바뀐다. 이게 무슨 말이냐? 뇌의 역량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고 했죠. 역량을 정하려면 현재 아이가 살고 있는 환경에 맞춰야 돼요. 역량이 많이 필요한지 적게 필요한지 그럼 그 환경을 어떻게 하느냐? 자극이란 걸 통해서 파악을 해요. 그래서 시기별로 그 자극이 아이의 뇌의 빈 공간을 채워줍니다. 시기별로 자극의 민감도가 다르다는 거죠. 민감도가 다르다는 건 더 민감할수록 뇌에 자극을 전달하고 뇌의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자, 아이가 막 태어났습니다. 첫 돌이 되기 전까지 아이의 뇌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시기 아이의 뇌에 많은 자극을 주는 곳이 바로 아이의 뇌인 겁니다. 그 시기 가장 많은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곳 어딜까요? 네. 막 태어나서 첫 돌이 되기 전까지 아이의 뇌는 피부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아기가 태어났을 때 뇌의 무게는 약 400g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첫 돌이 될 즈음에 1kg이 된다고 하고요. 2배 이상 커지죠? 뇌세포의 신경회로는 서로 촘촘히 많은 가지를 뻗어나가면서 연결될수록 소위 말하는 똑똑한 아이가 되는데요. 처음 태어나서 1년 사이 2배 가까이 커지면서 신경회로인 시냅스 연결을 서로 막 해줘야 되는데 이때 피부를 통해 자극이 많이 전달될수록 신경회로 연결이 촘촘해진다고 해요. 그럼 태어나서 첫 돌까지는 최대한 신체 접촉을 많이 해주는 게 좋겠죠. 이 시기 아기를 자주 만져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어린이집 대상 어머님들 강연을 나가면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혹시 둘째를 계획하시는 분이 있다면 첫째 때는 못 해줬더라도 아기가 첫 돌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휴직을 하거나 단 몇 개월이라도 일을 멈추고 아기를 자주 만져주라고요. 아빠가 휴직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고요. 아니면 퇴근하고 돌아와서 저녁 시간이라도 꼭 그렇게 어딘가를 만져주라고요. 자, 젖 물리고 씻겨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뽀뽀해주고 쓰담쓰담 해주고 살짝 깨물어주고 그럴 때마다 아이의 뇌는 그 자극을 다 주워 담아요. 그리고 신경회로인 시냅스를 만드는 데 사용하죠. 첫 돌이 되기까지. 근데 그때까지 그저 우유만 먹이고 혼자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아무 자극이 없이 지내는 시간이 많은 아이는 뇌만 1kg이 되었지 그 안에 신경회로인 시냅스의 차이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첫 돌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의 뇌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첫 돌이 될 때까지 뇌는 피부라고 했어요. 바꿔 표현하면 촉감이죠. 첫 돌이 지나고 만 두 돌이 될 때까지 이제 뇌가 5군데로 확장됩니다. 즉 오감의 뇌가 있어요. 오감을 골고루 많이 느끼게 해줄수록 뇌에 자극을 줘요. 예를 들어서 나무에 대해 알게 해주고 싶을 때 그림이나 사진으로만 보여주지 말고 직접 보고 직접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게 하고 맛도 보고 이렇게 최대한 오감을 자극해 주는 걸 제시해 주면 이제 뇌의 공간을 채워주죠.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이 보이는 물건마다 입에 갖다 댑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운동 감각을 자극해 주는 게 좋아요. 이때부터 걷기가 가능해지고 무언가를 쥐고 조작하는 게 가능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오감과 운동 감각이 뇌를 자극하는데 특히 두 돌이 지나면서부터 씹을 수 있는 음식 제공이 참 중요합니다. 씹으면서 바로 뇌에 자극을 줍니다. 자, 두 돌부터는 오감이 뇌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는 3세부터는 그럼 어디에 뇌가 있는 걸까? 보통 미취학 시기라고 불리죠. 3세에서 6세. 이때 아이의 뇌는 의미 있는 소리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의미 있는 소리가 뭐냐면 아, 어 같은 무의미한 소리가 아니라 사과, 배 같은 단순 명사에서 아름다운, 미운, 형용사 이런 단어와 또 문장까지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 어머님들이 보통 깜짝 놀라셔요. 우리 아이가 언어 천재가 아닐까 하고요. 아이가 갑자기 인간다운 말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또 무슨 말을 툭 던지는데 어떻게 그런 단어와 말을 할 수 있을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기는 언어력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예요. 그 말은 아이의 뇌가 의미가 있는 발음, 즉 언어에 자극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동화책을 엄청 많이 읽어주시는 게 뇌 발달에 좋아요. 그리고 이 시기 엄마 아빠가 사용하는 단어와 말투, 감정 전달 방식을 아이가 그대로 다 배우기 때문에 아이 주변 사람들이 언어 생활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초등시기 아이의 뇌 발달에 좋은 자극은 어디에 있는가? 초등시기 뇌는 구체적인 조작 활동에 있어요. 그래서 초등시기를 인지발달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구체적 조작기라고 불러요. 구체적 조작이 뭐냐면 이런 거죠. 컵에 물을 반만 채워서 가져오렴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컵에 물을 담아오는 행위보다 더 구체적이 되죠. 반만 채워와야 하니까요. 어떤 물건들이 있는데 큰 것, 작은 것, 중간 것 이렇게 크기로 나누거나 색깔별로 분류하거나 하는 것 다 구체적 조작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이 과학 실험 같은 걸 하면 엄청 좋아합니다. 과학 실험 대부분이 구체적 조작 활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악기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피아노, 첼로, 플룻 그리고 다양한 미술 활동 다 좋아요. 특히 초등 저학년이라면 학교 방과후 활동에 이런 구체적 조작이 들어가는 활동은 무조건 하게 하시는 게 아이 뇌 발달에 참 좋습니다. 자, 초등 시기도 지나고 이제 중고등학생 시기 뇌 발달 도움이 되는 활동 무엇이 있을까요? 12세에서 17세 중고등학생 시기의 뇌는 어디에 있냐? 이때부터는 자기가 선택하는 곳에 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태어나서 초등 시기까지는 시기별로 자극의 민감도가 달라요. 그래서 그 시기별로 민감도가 높은 곳에 자극을 많이 줄수록 뇌 역량이 확장되고 뇌 신경회로가 막 복잡하게 연결돼요. 즉 많은 자극이 있고 그걸 일단 다 받아들이고 쌓아놓죠. 그런데 12세에서 17세는 이제 정리 작업에 들어가는 시기예요. 그런데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 지속적으로 자극이 들어오는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버리는 거예요. 버리면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 자리에 지속적으로 자극 주는 것으로 채우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의 뇌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본인의 선택이라면 어떤 진로를 결정하느냐에 따라 뇌의 역량이 이제 결정될 수도 있다는 거죠. 청소년기에 어떤 아이는 미술 쪽이에요. 어떤 아이는 음악 쪽이에요. 어떤 아이는 과학기술 쪽이에요. 어떤 아이는 체육활동 쪽이에요. 등등 이렇게 자신의 성향과 관심 분야에 많은 시간 그리고 자극을 주면 이제 뇌가 정리를 시작하죠.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신경회로망에 현재 계속 자극을 주는 것들로 채워넣죠.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이 시기에 입시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관심 분야가 아닌 수능 점수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문제집 풀면서 암기하고 외우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뇌가 혼란스러울 겁니다. 거의 고역이죠. 청소년기는 어른 뇌로 가는 마지막 길목이에요. 어른의 뇌라는 건 필요한 것만 남기고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뇌죠.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에 정말 불필요한 것들만 버릴 수 있게 관심 있고 필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어른들이 인정하고 도와주어야 해요. 행복감도 모두 뇌가 느끼는 겁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채워넣는 뇌는 행복감을 느끼기 전에 무척 피곤해지죠. 자, 아이들의 뇌 발달 과정, 영유아부터 중고등학생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부모 입장에선 공부도 포기가 어렵겠죠. 정서 발달도 좋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 자, 이게 부모 욕심일까?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요. 우리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좋은 바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두뇌 발달에 좋은 걸 말씀드렸습니다. 영유아기의 스킨십, 유아기의 오감 만족, 미취학기의 언어 노출, 초등시기의 구체적 조작 활동 모두 뇌 활동에 좋고 정서 발달에 좋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결국 좋은 학습력을 갖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초등시기까지 다양한 인풋을 주시고요. 중고등시기부터 선택적인 인풋을 꾸준히 준다면 그 아이는 행복감을 느끼면서도 학습력도 좋은 그런 성장 과정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초등사이다는 초등 학부모님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걸어가 보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